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나스닥은 하락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다우지수는 조금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좀 컸죠. 전기차, 테슬라라든지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의 낙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떨어지면서 부담감이 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전날 급등했다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자, 이런 모습들 일단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이 배터리 관련주,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인터배터리에서 기대감이 좀 커졌고 기관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좀 있죠.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지금 2차전지 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제 부활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있어서 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평가된 항공주에도 주목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죠.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갔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일본 쪽 여행을 많이 가서 뭐 LCC 쪽 이런 쪽의 주가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항공주들의 주가 흐름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런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4일입니다. 오늘이 뭐 그 화이트데이인가 그거죠. 네, 뭐 사탕을 준다 뭐 그런 날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네, 뭐 받아 먹으신 분들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런 날이고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뭐 큰 변화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보합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나스닥 쪽은 조금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다우 지수가 지금 0.1% 상승이었고요. 나스닥은 0.5%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장중에는 다우 지수가 그래도 제법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스닥 쪽에 기술주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많이 빠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부담스럽죠. 어제 나스닥이 1.4% 정도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깎아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래도 떨어지면 기분 나쁘죠. 네, 그래도 뭐지 이렇게 생각되는 모습인데 너무 많이 오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하며 시장을 이끌던 엔비디아 이것이 이제 주도주였다. 근데 이 엔비디아의 흐름에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네, 조금 떨어졌는데 그 전날 이제 7%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한 1% 정도 내리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차익 매도가 단기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경계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다 샀으니까 좀 기다리자 이런 식인데 엔비디아의 움직임은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포함될 건데 AI 개발자 컨퍼런스 이런 게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AI 행사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HBM3 12단에 대한 그 신제품의 실물이 공개가 되죠. 그리고 뭐 하이닉스나 이렇게 관련 기업들 참여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목이 싹 될 것 같아요. 최근에 AI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 AI의 미래적인 모습들, 특히 엔비디아가 이제 주도주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지금 다음 주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 사실 뭐 엔비디아 쪽에서 뭐 신제품을 내놓는다든지 또는 AI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거의 뭐 축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애플과 메타는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AMD는 변동성이 좀 있어요. 한 4%까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기술주에 좀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웰스파고가 지금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을 했습니다. 요즘에 그 테슬라의 목표 주가 하향
하향, 그 다음에 투자를 조금 줄여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웬스파고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목표가를 200달러에서 125달러, 와 이거 엄청 낮췄네요. 목표가를 200달러에서 125달러로 하향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4% 이상 떨어진 모습입니다. 뭐 이런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전기차 관련주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뭐 리비안 뭐부터 해가지고요. 낙폭을 제법 크게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네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네,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네 금리 인하는 6월달에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서 뭐 요거는 이제 베이스에 일단 깔아놓고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소매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엇갈렸다. 자, 달러트리라는 소매 할인 업체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이 나오면서 14% 정도 하락을 했고 윌리엄스 소노마라는 기업의 주가는 이익이 예상치를 웃돌고 배당을 상향했다. 이런 소식에 17% 정도 상승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요, 역시 실적이 갑이다 이거죠. 실적이 최고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월달 이후의 상황을 조금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일단은 3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AI 행사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마지막 주간으로 들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3월 마지막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1분기 마감 그러면서 실적 시즌 들어오고요. 4월 달에 배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 그 다음에 총선 지나가죠. 자, 이런 이벤트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굵직한 이벤트는 이제 오늘 끝나요. 오늘 만기일이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에게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은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네, 6월달 금리 인하하는 것은 어쨌든 좋은 소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만기일 지나고 나면서부터 서서히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에 언제 도달할지는 모른다. 네. 그럴 수는 없다. 네, 뭐, 그거를 예상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현재 물가지표는 전혀 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옅어진 편이다.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 심리도 역시 훼손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또는 전망치 이런 것들을 확답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네, 6월달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연준의 그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4.8%로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4월달 경제지표들 또는 5월달, 6월달 경제지표까지 다 발표가 되고 나면 상황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요.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져 있다라는 거,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 6월에 거의 뭐 확실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나쁜 소식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 AI의 미래를 그려낼 것인지, 또 거기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참여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건 AI 관련주들, 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종목군들의 어떤 반등, 이번에 만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좀 잘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정받은 시점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도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삼성전자 싫어요, 네 이거 그지 같아요 그러면서 막 팔고 떠난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고마워요, 땡큐. 네, 좋은 소식들, 또 1분기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면 4월달쯤 돼서는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2700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제 2700 터치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좀 뭐 그 마음속에서 뭐 끌어오르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도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시장의 흐름은 점점 조금씩,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멀리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2차전지 종목들은 부활할 것인가? 방금 전에 그 테슬라 같은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판매량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수요처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매량이 줄어드는 전기차 시장,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 그런데 중국은 점점점 점유율을 넓혀와. 그럼 사실 설 자리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생길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인터배터리, 네, 그게 진행이 되면서 정부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지원해 주겠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2028년까지 1172억 원을 들여서 전고체와 리튬 메탈, 리튬 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정부 지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냥 민관 합동입니다. 네, 민관 합동. 그래서 1,000억 원대면은 좀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네. 네. 아무튼, 전고체 배터리 쪽이 그래도 좀 주목을 받으면서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대형 배터리 업체들이, 네, 지름이 46mm인 전고체 배터리, 46 시리즈, 요 고밀도 배터리하고 전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배터리로 양산하겠다. 그 다음에 조금 싼 거 있잖아요. 그 LFP, 요거 중국 쪽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배터리 쪽에 부담감을 좀 가졌었던 이유는 화재 위험성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해질을 이제 전고체, 고체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화재 위험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터리를 양산하자, 이렇게 돼서 전고체 배터리가 최근에 많이 주목을 좀 받았었던 모습이 좀 있죠. 최근에는 전기차의 수요 둔화 또는 고평가 뭐 이런 것들 등등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잊혀진 종목도 얘기가 나왔네. LNF 코스피로 넘어가더니 존재감이 사라졌죠. 근데 10% 정도 상승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8%대, 포스코 퓨처엠 5%대,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네, 25% 정도 상승했었죠.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올라와줬다.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생산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2차전지의 반등을 뒷받침하는 애들은 기관이다. 근데 이게 정말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안 가요.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2차전지를 꾸준하게 팔아내고 있어요. 그냥 계속 팔고 있습니다. SDI, LG화학 등등등으로 계속 팔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를 막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인터배터리 쪽에서 약속한 정부의 어떤 지원책이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근데 약간의 입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배터리 종목 좀 살려봐라, 이렇게 나왔다라면 기금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단기적 반등을 조금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 주가를 떨굴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행사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었다면 약간은 경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가에서는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또는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좋은 상황이 연결될 수 있다, LFP 관련주 이런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것은 유효하다 되어 있긴 한데 여전히 좀 이제 불안한 감이 좀 있다. 왜냐면 글로벌 회사들이 이 LFP 배터리 쪽을 채택하는 것이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전기차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1, 4분기 때 실적이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그다지 썩 좋지 않은데 LFP 관련한 종목군들은 그래도 좀 지켜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제 2, 4분기, 그러니까 1분기는 어쩔 수 없지만 2분기부터는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약간 악재성 요인으로 있었던 것들이 점점점 이제 해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이 맞을지는 잘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단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세에 보이면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도주가 이제 AI로 넘어간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다면 조금만 민감하게 건드려도 주가가 크게 변동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AI 쪽하고는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뀐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와 이런 2차전지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주도주가 반도체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투자를 여전히
여전히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좋은 쪽의 소식을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리스킹 하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방향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이런 3원계 배터리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시장성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국제선 여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평가된 항공주들을 주목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요.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은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요. 전년 대비해서 53%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573만 명.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2월 기준으로 역대 2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와 대단하다. 그리고 2019년 2월과 비교하면 99.4%까지 즉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 완전히 정상 회복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도 뭐 항공주들이 이렇게 잘 나갔냐 보면은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굳이 그때까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일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증가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정상화를 찾고 나면 그 이상의 상황을 좀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여행 지출의 전망은 전반적인 소비 심리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즉 여행을 이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시장에서 보여지는 이런 소비 심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이다 라고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여행객 수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출국하면서 이제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지 않겠는가. 면세점도 그래서 같이 실적이 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4월달 넘어가면서 1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은 이 항공주 또는 관련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 증가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 운임도 점점점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막 끝나고 있을 때는 뭐 싼 가격에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가격이 비싸졌더라고요. 비행기 가격이 비싸진 것 같아요. 그죠? 좀 올라간 것 같죠? 하긴 물가가 올랐는데 안 올라가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난 1분기 역대급 호황을 경험했던 항공업계는 가격에서도 높은 가격이 형성되더라도 해외로 갈 사람은 간다.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더라도 네, 괜찮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이제 눈치 보면서 야, 우리 조금 더 올려볼까? 조금 더 올려볼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더 키우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얄미운 소식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반면에 이제 피크아웃, 네, 지난 1분기에 너무 실적 많이 올린 거 아니냐, 지난해에도 실적 너무 좋아진 거 아니냐, 그거 피크다, 네, 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실적이 더 증가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1분기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이미 예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운송, 네, 운송이죠, 물류 이쪽 부분에서의 그 성장도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히려 피크아웃을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그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동안에는 실적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업종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이 이제 지금은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투자의 기회를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LCC 관련한 종목들 있죠? 네, 그 저비용 항공사 이런 쪽에 대한 네, 목표 주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실적이 실제로 좋아졌어요라는 것이 수치로 딱 나오기 시작하면 항공주들의 움직임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동안 네, 너무나 저거했었던 네,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좀 소외됐었다고 해야 되겠죠? 소외되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뭐 재평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종목들도 올라가면 이제 리오프닝도 점점점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은 근데 대단히 엄청나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하시면 됐고요. 천천히 리오프닝, 이런 항공주 이런 것들은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보세요.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술주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나스닥이 좀 떨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만기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좀 올라서 2700 터치했으니까 오늘 좀 내려가 볼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만기일이지만 오히려 잘 버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변수가 이제 오전과 오후가 완전히 다르게 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하고 또 마감 시점 거의 한 2시 한 50분 넘어서 막 그런 마감 시점에서 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일은요 항상 네, 잘 관찰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장중에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수급 동향이 조금 애매하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은 매매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서 보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2차전지의 부활 이런 것들이 정말 일어날까? 현재로서는 증권사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업황이 바닥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전히 고평가다. 네, 어디에 맞추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주도주의 그런 타이틀은 AI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하락도 오늘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있어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죠? 네, 저평가된 항공주에 주목해라. 주목을 하는데 지금 당장 주목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애들은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게 되는 거고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크게 개선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성적표를 딱 눈으로 받아두는 동시에 좋아지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 네,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거, 그것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뭔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서서히 개선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리오프닝도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폭넓게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도 조급한 마음에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매수하다 보면 가진 돈도 없어지고 매수한 종목은 손실이 커져서 결국 손절 매도를 하게 된다. 정말 오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의 주식에게 방망이를 휘둘러 보기 바란다. 네, 모든 공을 다 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나한테 맞는 거요. 네, 지금 보면은 막 급등하는 거 있잖아요. 이정재 씨가 또 저거 한다고 해가지고 레몽레인 막 갑자기 상한가 치고 있고 우와 절로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거 못 가니까 절로 가자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나한테 맞는 거라면 요 부분을 보고서 얘가 어떻게 커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급등주가 나한테 맞는 거라면 그쪽으로 하셔서 하시면 되지만 나한테 맞지 않는데 그냥 수익률만 보면서 그걸로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딱 맞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네. 자, 오늘 만기일이니까, 네, 지겹게 들으셨죠? 만기일입니다. 만기. 네. 만기일이니까 반드시 조심하시고, 반드시 주의하셔가지고, 투자들을 천천히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그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네, 무사히, 또 잘 넘기셔가지고, 장중시장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